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여러분도 혹시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거나 가벼운 어지러움증이 있지 않나요? 이런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더 큰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실제적인 해결책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출혈 예방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출혈은 정말 조용히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속에 쌓이는 기름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죠? 하지만 뇌출혈은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터지고 나면 중내명이 세상을 떠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뇌출혈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오인하기 쉽고 혈압이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며 넘겨버리기 일쑤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집 식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혈압이나 혈관 건강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지만 그동안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소 혈관 속 기름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약물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혈관 속 기름때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기름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결국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축적되다가 혈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지면 그 어떤 약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뇌출혈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에는 이미 늦은 후일 뿐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혈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혈관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관의 노화나 기름때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거나 고지혈증 약에 의존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약물들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뿐 혈관 속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혈관 벽에 쌓인 기름은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이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류가 불규칙하게 되는데 이는 고혈압, 심장병, 뇌출혈 등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혈관 내에 쌓인 기름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혈관 건강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습니다. 혈관 속의 기름때를 청소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혈관 속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고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출혈과 같은 위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순애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애님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하며 늘 뇌출혈 걱정 속에서 불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실 때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셨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약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셨죠. 결국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 이상으로 측정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강한 혈압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김순애님은 약물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때부터 김순애님은 약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식습관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특히 김순애님은 자주 어지럼증과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겪으셨고 이런 증상이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밤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고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김순애님께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약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김순애님은 제 조언을 믿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김순애님은 제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김순애님은 아침에 비트 피클을 준비하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비트는 혈관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를 드셨고 저녁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기 힘드셨지만 이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어지럼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면서 김순애님은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음을 느꼈고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3개월 후에는 약을 거의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저는 의사로서 김순애님께 더 이상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김순애님은 자신이 겪은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그녀의 건강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넓혀주듯이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비트의 베타인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킴메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한 컵의 비트 주스를 마셨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런던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도 비트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68세 박영숙님인데요. 박영숙님은 비트 피클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의 흙냄새 때문에 먹기 어려워하셨지만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니 훨씬 수월하게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비트는 물김치나 피클로 담가 먹거나 사과와 당근을 함께 넣어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비트의 잎도 버리지 마시고 된장국을 끓일 때 넣어서 드시면 엽산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비트는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를 섭취한 후 소변 색깔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비트를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고등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의 DHA와 EPA 성분은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출혈의 위험을 50%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고등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이만호님은 평소 고등어 무조림을 즐겨 드시는데 꾸준히 드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십니다. 이만호님은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드시며 생선을 싫어하던 따님도 이제는 함께 드실 정도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고등어는 생으로 구워 드시거나 무와 함께 졸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마늘과 레몬을 함께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껍질째 구워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자방 고등어는 소금 함량이 높아 오히려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생고등어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큰 생선은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냉동 고등어보다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생선을 드시나요? 3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채소이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시금치는 비트처럼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을 주고 혈관의 탄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출혈 위험이 25%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선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75세 최정자님은 시금치를 식사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시는데 시금치 계란전은 그중 가장 자주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스무디, 점심에는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로 드시고 시금치 계란전처럼 색다른 요리로도 즐기시죠. 시금치는 된장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수프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 계란전은 건강한 아침 식사로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시금치를 구매할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싱싱한 것을 선택하시고 뿌리 부분도 깨끗이 씻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고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칼슘이 풍부한 참깨나 들깨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시금치를 어떤 방식으로 자주 드시나요? 4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음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썰 때 생성되며 이 성분이 혈관 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하강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70세 김봉자님을 알고 있습니다. 김봉자님은 매일 아침 마늘 꿀절임을 꾸준히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고지혈증 약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김봉자님은 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셨지만 꿀에 절여서 드시니 훨씬 수월하셨다고 해요. 마늘은 꿀에 절여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을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시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돼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구워서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늘을 날로 드시나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나요? 5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해 종합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농무성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는 66세 양미자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오트밀을 드셨는데 혈압 안정은 물론 기억력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양미자님은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항상 비축해 두시고 매일 아침 오트밀에 넣어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십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거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먹기에도 편리하며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냉동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당뇨 환자들은 하루 반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블루베리를 구매할 때는 색이 짙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시고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컵은 어떠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음식과 이를 활용한 하루 식단을 정리하면서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오트밀과 시금치 계란전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오트밀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와 달걀로 만든 계란전은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첫걸음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사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오트밀에는 냉동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넣어 드시면 든든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 계란전은 시금치를 잘게 썰어서 계란물에 넣고 부쳐내기만 하면 되며 여기에 마늘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와 흡수도 더욱 좋아집니다. 추가 정보로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시금치 된장국, 비트 피클이 포함된 식사를 추천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혈관 속 기름때를 제거하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고등어는 생으로 구워 드시거나 무와 함께 졸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어 끓여 드시거나 나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비트는 얇게 썰어서 피클로 담가 두시면 밥 반찬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마늘과 레몬을 함께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고 영양소 흡수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트 피클은 미리 많이 담가 놓으면 냉장 보관이 가능하여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여 혈당 조절과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혈관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늘 올리브 오일 볶음, 시금치 나물, 연근 조림을 추천합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시금치는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은 위장 건강을 도와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연근은 살짝 데친 후 간장과 설탕으로 졸여서 드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마늘 오일을 만들어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데친 시금치에 마늘 오일을 넣어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특히 오후 3시경에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음료로는 비트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마늘을 우린 따뜻한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도 중요하므로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는 물을 마셔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녹차도 적당량 마시면 좋지만 너무 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단을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하기만 해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뇌출혈 예방을 위한 식단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